공동체 시민성 제4부 사회참여 공동체 시민성은 공동체 일원으로서 공동체 구성원의 정체성을 가지며 사회 문제에 책임감 있고 적극적으로 동참하려는 지식, 기능, 태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공동체 시민성은 1. 인권과 존중 2. 소통과 협력 3. 사회적 책임 그리고 4. 사회 참여의 4가지 요소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은 이 4가지 요소 가운데 제4부 사회 참여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사회 참여는 사회봉사 및 사회 참여 활동에 관한 것입니다. 이러한 사회 참여를 위해서는 사회 애로 문제에 대한 관심과 사회 문제 대응을 위한 역할 인식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2024년 KBS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2023년 12월 28일부터 사흘간 전화면접 조사를 실시하여 2024년 국내 경제 사회 문제에 대해 물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국내 경제 사회 문제 가운데 25%의 가장 많은 응답이 높은 물가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이자 부담을 키우는 고금리와 가계부채 문제 역시 25%로 나타났으며 2030 청년들의 경우 높은 집값 등 부동산 문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봤습니다. 한편 2025년 초고령 사회의 진입을 목전에 둔 시점에서 가장 시급한 정책은 50%의 압도적 응답이 정년 연장 등 일자리 제도 개선이었습니다. 고령화의 주원인인 낮은 출생률에 대한 해결책으로는 35%가 청년층 주거 문제 해결, 26%가 육아휴직 등 근로환경 개선, 14%가 아동수당 등 현금성 지원 확대라고 답했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 한국 사회가 서둘러 해결할 문제에 대해 질문하였습니다. 27%가 물가 안정, 24%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 17%가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에 대응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러한 우리 사회의 문제에 대응하고 바른 역할을 하기 위한 사회 참여를 어떻게 해야 할까요? 높은 물가, 고금리와 가계부채, 지역 소멸과 인구 감소 등등 너무 큰 사회 문제인데 나 개인, 특히 예비교사로서 우리는 사회 참여를 위해 어떤 역량과 어떤 태도를 길러야 할까요? 오늘은 역사를 통해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바른 역할을 하기 위한 역량과 태도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있는 사람은 지혜를, 힘이 있는 사람은 힘을, 돈이 있는 사람은 돈을. 해방 직후 일본에 남은 우리 동포들은 언젠가는 돌아갈 조국을 그리며 자녀들에게 국어를 가르치기 위해 전국에 600여 개소에 달하는 국어강습소를 만들었고 약 6만 명의 학생들이 그곳에서 공부했으며 점차 국어강습소를 체계적인 민족교육을 위한 학교로 발전시켜 갔습니다. 그런데 1948년 1월 24일 일본 문부성 학교교육국장은 각 도도부현에 조선인학교 설립 취급에 대하여라는 통달을 전달했습니다. 1. 조선인 자제라 하더라도 공사립의 초중학교에 취약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 2. 사립초중학교는 학교교육법이 정하는 대로 도도부현 감독청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의무교육기간 중에 아동이나 학생에 대한 각종 학교의 설치는 인가할 수 없다. 4. 조선어 교육을 과외로 행하는 것은 상관하지 않는다. 즉, 제1동포 자녀들을 일본 학교에 보내든지 아니면 조선인 학교도 일본의 정식 인가를 받으라는 내용입니다만 당시 해방민족인 조선인들에게 있어 그들의 자녀를 차별의 온상이었던 일본 학교에 다시 보낸다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으며 대부분의 조선인 학교는 가정집 내의 강습소 같은 곳으로 정식 인가를 받기 위한 자격 요건을 갖추는 것조차 쉽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이에 동포들은 반발하였지만 1948년 3월 말까지 조선인학교에 일본 교육법에 준한 사립학교 인가를 신청하라는 지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그리고 1948년 3월 말을 기해 야마구치현부터 조선인학교 폐쇄령이 내려졌고 마침내 강제적으로 해산을 집행하였습니다. 이는 급기야 1948년 4월 오사카, 고베에서의 제1동포들의 반대 시위로까지 확산되었는데 4월 24일 효고현청 앞에서 만여 명의 제1동포들이 조선인 학교 폐쇄령 철회를 요구하였고
오사카에서도 오테마의 광장에 3만 명 규모의 집회와 시위가 23일과 26일 양일에 걸쳐 거행되었습니다. 이때 다수의 부상자가 발생했을 뿐만 아니라 민족교육을 지지하는 일본인을 포함하여 많은 사람들이 검거되었습니다. 또한 오사카에서는 16세의 김태일이라는 소년이 경찰이 쏜 총에 사살되는 불행한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온몸으로 민족교육을 지켜온 제1동포들은 지금도 매년 4월 24일을 오사카와 코베의 교육투쟁의 날, 즉 한신교육투쟁의 날로 기념하고 있습니다. 동포들의 뿌리인 한반도가 남북으로 이념 대립이 일어나 바다 건너 동포사회는 관심조차 없을 때 제1동포들은 우리말, 우리 문화를 배우겠다는 의지를 1948년 오사카와 고베에서 집회와 시위라는 사회 참여를 통해 표출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일본 전국의 조선인 학교 폐쇄 속에서도 유일하게 문부성 인가를 받고 2024년 현재 16개국 34개의 제외 한국 학교 가운데 가장 역사가 오래된 학교가 있습니다. 백두학원 건국학교입니다. 일본에 창학하는 조선인 학교였기에 더욱 법적으로 문제가 없고 졸업생의 상급학교 진학을 생각한다면 당연히 일본 문부성의 인정이 필요하다는 것이 백두학원 창학자들의 생각이었습니다. 1946년 4월 개교한 백두학원은 창학 준비 단계에서 이미 문부성의 학교 설립 허가 신청을 하였습니다. 일본은 1947년 교육기본법이 제정되었기에 1946년 백두학원의 학교 설립 허가 신청은 오히려 일본 문부성 당국을 당황하게 하였을 것으로 예측됩니다. 백두학원도 물론 1948년 한신교육투쟁에 참여하였습니다. 교육은 정치 및 행정으로부터 불편부당해야 하고 교육 전문가들이 나서서 일본 문부성 당국과 끝까지 교섭을 통해 바로 잡아나가야 한다는 것이 백두학원의 생각이었지만 해방 후 귀국하지 못하고 일본에 남아있던 제1동포들에게 있어 민족교육이 가능한 학교는 그 자체가 바로 조국이었습니다. 때문에 어린 학생들이 개별적으로 집회 및 시위 현장에 참여할 것에 대해 염려했던 학교는 긴급 학부모회를 소집했고 학생, 교사, 학부모의 의견을 모두 수렴하고 학부모님들도 집회 현장에 함께 참여하여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습니다. 이러한 노력이 있었지만 결국 모든 조선인 학교는 일시적으로 폐쇄당하고 많은 동포 자녀들은 일본의 초등학교로 편입하거나 학교에 가지 못하게 됩니다. 해방 후 제1동포 자녀 교육에 대한 일본의 동화 정책의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러나 1946년 4월 개교 전부터 문부성 허가 신청을 준비하였던 백두학원은 1949년 문부성 인가를 받으며 조선인 학교 폐쇄 속에서도 유일하게 민족교육을 지속할 수 있었습니다. 이상에서 알 수 있듯이 제외 한국 학교인 백두학원의 창학 역사는 특히 교원들이 사회 문제에 대응하고 바른 역할을 하기 위해 함의하는 바가 매우 크다고 하겠습니다. 예비교사들도 우리 눈앞에 놓여있는 여러 사회 문제들에 대해 적극적인 사회 참여를 위해 무엇부터 시작해야 할지 많은 토의토론과 함께 고민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하나 실천해 봅시다.